시청자들이 싫어합니다. 피해자를 막기 위해 만든 사이트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어느 정도 공익성도 좀 판단을 받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성범죄자들 하지 마시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는 신대박 사건을 골라서 양측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분은 방송에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지긋지긋한 신유진 변호사고요. 또 한 분은 살면서 텔레비전에 오늘 처음 나오는 분입니다. 박경미 변호사. 두 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신과 박이래서 네. 신대박입니다. 네. 예. 스펙이 막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제작진한테 뭐 들었는데 멘사 회원이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돼서 많은 네. 걸 들었어요. 그냥 공부 좀 잘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데. 제 인생에 자랑할 게 있습니다. 네. 사법연수원 네. 입수할 때 62등, 무려 62등. 제가 어디 방송에만 나가면 댓글에 항상 62등이 붙어요. 아, 이게 1000명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법연수원은? 아닙니다. 500명. 아, 그래요? 500명 대. 예. 대학생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입장을 나눠드렸어요. 먼저 박 변호사님은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처벌이 가능하다 이 입장으로 해주시고요. 신 변호사님은 처벌할 수 없다 쪽입니다. 자, 먼저 박 변호사님, 네. 운영자 처벌 가능한가요? 우선은 뭐 결론만부터 말씀드리자면 처벌 가능합니다. 예. 이제 그 이유는 이 디지털 교도소에 성범죄 용의자들의 신상 공개를 이제 신상 정보를 올렸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명예훼손에는요, 이렇게 사실을 드러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이제 거짓을 드러내는 이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는데요. 둘 다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이분들이 이 사이트에다가 용의자들의 신상 정보를 모두 공개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명예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이제 뭐 서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제가 어쨌든 처벌되지 않는다 입장을 의뢰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정말 변호사 입장에서 네. 그래서 예. 의뢰를 받았는데 네. 제가 이 의뢰를 받아도 무작정 무죄라고 무죄 변론을 주장하면 괘씸죄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일단 무죄 변론은 좀 이렇게 해두고 네. 이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세계적인 아동성 착취물, 어덜트는 안 된다, 아동만 올려라라고까지 공지를 했던 그 손정호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1년 6개월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두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매우 잔혹한 범죄의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검찰이 찾아보니까 전과 18범이에요.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다라고 감형을 해서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상 나오는 건 심신미약. 네, 예. 안 됩니까? 솜방방이. 맨날 나오죠. 코튼 스틱. 영어로 코튼 스틱입니다. 솜, 방망이. 공분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죽했으면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오죽했으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좀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익성도 좀 판단을 받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자는 영리 추구 목적이 없었습니다. 형법상에도 비방의 목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영리 목적도 마찬가지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상에는 이제 형법 제310조에서 이런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는 이 규정이 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 파더스 그 판결 못 보셨어요? 그렇지.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자 법원은 신상 공개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물론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네. 거기가 무죄 났으니까 여기도 무죄 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제 여기에서 좀 다른 점은 우선은 그 공익성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서 이제 그분이 무죄를 받으신 게 아니라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입증을 해야지만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배드 파더슨은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걸 입증을 그렇죠. 했어요? 비방의 목적이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모들이 네. 이러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독촉하는 의미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저희 디지털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도 그냥 내부 검증만 거친 채로 그냥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수사 중인 사람들에 대한 신상 정보도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운영자가 공지한 것에 보면은 30년을 공개하겠다고 아, 했습니다. 저도 말 좀 합시다. 자, 그래서 혼자서만 질문을 가지면은 화났어요, 시청자들이 싫어합니다. 제가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제가 반박해 주세요. 공익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야 그거는 또 다른 어떤 수치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어? 뭐 영리 목적은 아니라 쳐도 수치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면 비방의 목적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비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 자, 꽁트하지 마시고요. 네, 꽁트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게 약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공익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N번방 사건 그리고 또 디지털 교도소가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도저히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처벌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 법정형을 개정하고 그 법원에서도 양형 기준을 상향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예전에는 음란물 소지죄가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처벌 규정이 생겼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13세 미만이 자의 경우에는 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뭐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처벌이 됐는데 지금은 16세 상향 조정이 됐어요. 이게 어딥니까? 하지만 이번 디지털 교도소 관련해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운영자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범죄자라고 단정을 하는 겁니까? 제가 또 한 번 약점을 좀 공격을 당했는데요. 네. 어쨌든 뭐 죄다 약점이에요, 네? 어떻게. 네. 약점이 조금 많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네. 일단 이 운영자들이 수사권이 없어서 뭐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올려달라고 뭐 사정하고 조르고 뭐 돈을 준다고 해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해자가 제보를 했고 그 제보 사실이 사실에 맞는지 부합하는지 뭐 판결문이 있다면 네. 판결문을 정확하게 뭐 확인해 보고 네. 2차, 3차로 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긴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오보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삭제하고 내려줍니다. 그 권한 누가 줬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권한을 누가 줬냐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했습니다. 제가 저를 도와줄 한 명의 어둠의 기사를 소환했습니다. 네, 어둠의 기사요? 배트맨! 배트맨 보십시오. 네, 배트맨. 배트맨. 누가 권한을 줬습니까? 배트맨. 아니 누가 배트맨에게 범죄자 잡으라고 했습니까? 시민의 힘으로 네네. 시민이 도저히 공권력이 닿지 않는 곳에서 네, 알겠습니다. 시민이 움직인다는 네, 그런 알겠습니다. 정상. 신유진 배트맨 변호사님. 영화잖아요, 영화. 신유진 변호사님. 네. 굉장히 그 애쓴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이 코너 살려야 됩니다. 피해자를 막기 위해 만든 사이트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네. 이거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고요. 네. 우선은 이제 뭐 내부적 검증을 거쳤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내부적 검증인지 이것도 이제 사실은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공대생이다 보니까 이제 네. 공대 친구들을 동원을 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요즘에 어느 정도 상대방의 휴대폰을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봤더니 해킹할 수 있는지? 네. 돈만 주면 다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네. 현실이 그러면 이제 이 고대생도 주장을 한 게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네. 충분히 그럴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이제 본인의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많이 힘드셨죠? 예. 저는 한 짧게, 명이라도 예. 한 명이라도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면 이것이야말로 인격 살인이다라고 생각해서 디지털 교도소 뒤에 숨지 말고 네. 현행법 체계로 들어오시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디지털 교도소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토론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판단한 문제고요. 네.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디지털 교도소가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부 쪽 빨리 입법하시고 사법부 강력하게 처벌하시고 네. 성범죄자들 하지 마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두 분 다 너무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다음에 또 만나요. Stay